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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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오늘 또 갑자기 추워졌네요. 그래도 불구하고 화사하게 저는 두 분과 함께 맞춰서 정말 아 어떻게 우리 이렇게 셋이 톤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누가 보면 우리가 원 변호사님 왕따 시키는 줄 알겠어요. 카톡방 따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옷은 좀 화사하게 되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리고 저희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 엄 변호사님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연 들어가 볼 건데 세네요. 저 코멘트는 삼가하고 요거 박재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혜가 변호사님들께 도움 청합니다. 너무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글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2살 배기 아기가 하나 있고요. 연애 3년 했습니다. 쥐뿔도 볼 게 없는 남자였지만 착하고 유쾌한 성격이 좋았어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무슨 큰일이나 속상한 일도 없었어요. 수더분하게 살았습니다. 위로 언니 하나, 밑으로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딸만 셋이에요. 제가 둘째고요. 언니는 3년 전에 형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요. 언니 가게가 동네 근처에 있어서 저녁에 신랑이랑 언니 호프집에서 술도 자주 마셨어요. 그래서 언니와 신랑 사이도 좋았죠. 근데 알고 보니 필요 이상으로 좋았더라고요. 촉이 오네요. 근데 촉이 와. 설마 언니인데 어느 날 동생이 이야기 좀 하자고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며칠 전 본 걸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심부름으로 언니 집에 반찬 주러 가다가 언니 집에서 내 남편이 나오는 걸 봤대요. 설마 하는 마음에 쫓아가 몰래 동영상까지 찍었더군요. 언니 집으로 들어가 반찬을 던지듯 놓고 나와서 동영상을 수십 번은 돌려봤대요. 아무래도 형부 같은데 너무 많이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왔대요. 같이 동영상을 봤어요. 멀리서 찍어 화질은 별로였지만 담배 무는 모양새며 옷차림까지 영락없이 남편이더라고요. 같이 있겠다는 동생을 보내고 저도 동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점점 확실해지더라고요. 셋이 있을 때 가끔 느꼈던 묘한 분위기며 너네 남편 무슨 음식 좋아하냐, 스페셜 안주 해줘야겠다 어쩌고 했던 말들이며 하나둘 다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몰아붙였습니다. 언니 집에 왜 갔냐고. 다 알고 있으니 증거도 있으니 솔직히 얘기하라고요. 이거 아니 근데 일단 언니 집에서 남편이 갈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친하니까 호프집이고 뭐 잠깐 하니까. 들를 수도 있고 네. 약간 여기서 이제 어이가 없다. 어떻게 그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할 노력도 안 하더라고요. 헐. 이놈 새끼 이거. 뭐지 이거? 아유. 이 미친 연놈들이 눈 맞아서 잔 거예요. 이걸 말했다고 또 사실대로? 했다고? 술김에 잔 그렇게 없었잖아. 됐잖아요. 술김에. 야 아니 잔 증거는 없었잖아. 아니 그냥 와나 잔다는 얘기를 왜? 어떻게든 둘러대겠다. 와. 저랑 아이 문제로 대판 싸운 날 열받는다고 언니네 가게 가서 하소연하며 술을 마셨나 봐요. 그날 그렇게 됐대요. 그걸로 끝났어도 찢어 죽일 판인데 그 후로도 몰래 그 짓거리를 계속 이어갔답니다. 이걸 또 얘기했다고? 왜 얘기해? 아니 이 정도면 거의 헤어지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이혼 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 아니 같은데? 왜 얘기해? 잔 얘기를 한 번만 했지 그냥 실수로. 진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번이나 그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언니라는 미친년이랑 인연을 끊을 생각이에요. 신랑이라는 미친놈이랑은 이혼해야죠.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현실에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지금도 머리가 새하얗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에요. 지금도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샌 지 일주일은 됐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당연히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 언니랑 싹 다 인연 끊으라고. 만약 안 끊으면 내가 인연 끊고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인연을 안 끊으면 명절이든 부모님 생신이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마주칠 텐데 제가 무슨 수로 치가 떨리는 그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부모님도 동생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 편이 돼주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는 건 부모님의 반응이에요.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는 계속 저를 잡고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하냐고 물어도 그냥 울면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진짜 부모님 무슨 죄야. 그니까요. 신랑은 그날 이후로 나가서 살고 있어요. 지 말로는 회사 숙직실에서 지낸다는데 모르죠. 언니 집에 있을지도요. 매일같이 전화로 문자로 싹싹 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더럽고 구역질이 나네요. 그런 더러운 손으로 우리 딸 근처에 오는 것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네요. 언니라는 년은 저한테 연락을 하기는커녕 부모님이랑 동생 전화도 안 받고 있어요. 호프집도 휴업 간판 걸어놓았다더군요. 동생은 이러다가 진짜 목이라도 매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 상관없어요. 신랑한테는 당연히 양육비며 위자료 다 받아낼 겁니다. 저 혼자 씩씩하게 우리 애기 잘 키울 자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 친족 혈육이면 위자료 같은 거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언니라는 그 미친년한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로 가게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저 말고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는지 변호사님들은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런 분, 엄 변호사님 만나보신 적 있으시고 사건도 진행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있으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엄 변호사님은 약간 이 상간녀 입장에서 변호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네. 특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 여러 번 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많다. 제법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정말 우리 사연 주신 사연자님에게만 일어나는 정말 가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진짜 뭐 남편이 바람 폈다 네. 정도면은 되게 뭐 정말 비일비재하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막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언니야. 우리 언니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근데 이 상황에서 남편보다 언니가 더 나쁜 년 아닌가요? 그쵸. 남편은 뭐 그죠? 아니 둘 다 똑같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언니가 왜 갑자기 남자 편을 드세요? 갑자기 말려들 뻔했잖아. 나는 동무장 아나운서는 왜 저러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려들었다가 아니지 둘 다 똑같지. 아니, 그 부부가 이혼을 해도 언니잖아요. 남편이야 뭐 이혼하고 가면 이제 끝인데 사람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 네, 면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래도 똑같이 나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더 나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 언니는 상황이 지금 이혼하고 혼자서 가게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와서 유혹을 하든 좀 쉽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처자식이 다 있고 심지어 처의 언니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똑똑해. 역시 똑똑해. 브레인 남자가 더 나쁩니다 저는. 근데 뭐 지금 일단 여기서는 뭐 남편이 더 미친놈이냐 언니가 더 나쁜 년이냐 이런 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참 무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남편이 처음 아내가 언니 집에 왜 갔냐고 따질 때 이걸 왜 술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남편이 어느 증거, 참 이 검찰의 수법인데요. 검찰에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네가 다르게 물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네가 적게 말하면 너는 분명히 우리한테 찍힐 거야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주 갔는지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신이 그나마 거짓말을 한 건 없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이거를 참작받을 수 있을까봐 다 얘기하는 그 검찰에서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막 이 사연에서 여자분이 말한 표현이 거짓말할 노력도 안 하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냥 애초 처음부터 다 털어놓고 그냥 용서받자 이런 마음이었나? 아니 이걸 털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언니네 집이니까 뭐 어떻게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그리고 또 공범자가 이미 자백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공범자와의 그 딜레마입니다. 근데 언니는 다 물었는데 얘가 안 물어? 그러면은 이거는 더 괘씸해? 더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막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어라라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적게 불거나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오히려 절대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순히 불고 지금 그래서 싹싹 빌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남자의 그런 어떤 습성이라든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이 약간 사실 엄 변호사님 말에 약간은 일리가 있는 게 언니가 여지를 준 건 맞다. 약간만 있어요. 나쁜 년아. 언니 나쁜 년이야. 어제가 아니라 대놓고 꼬셨을 수도 있어요. 언니가 좀 언니가 솔직히 좀 그랬어요. 이 남자의 습성이라는 게 그래요. 이 남자 봐요. 지금 다 알고 있어. 불어. 그러니까는 막 술수, 겉모술수 이 여자를 막 어떻게 꼬셔 이런 게 아니야. 그 상황이 됐고 언니가 막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한 거고. 그죠. 진짜 미치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담한 성격은 아니다. 다 본 거 봐도 그래요. 이 언니가 사실은 진짜 대놓고 좀 이 남자를 작업을 한 건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쥐뿔도 볼 게 없는 남자였지만 착하고 유쾌한 성격이 좋았다. 네. 그러니까 쥐뿔도 볼 게 없는 남자랑 결혼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미혼하님 분들이 와우. 보실 때 그러니까 최대한 잘생기고 최대한 멋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기왕 어차피 네. 그 있잖아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얼굴값하고 못생긴 사람이랑 결혼 꼴값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이분도 쥐뿔도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도 방심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고 명언이다. 집불도 없는 사람도 이런 짓을 한다. 그렇죠. 이왕이면 그러니까 엄 변호사님도 못 믿어요. 하신 것 같지만. 의문의 일패. 네, 아니 어쨌든 전 믿었다는 게 매우 놀랍습니다. 영혼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이 언니는 엄 변호사님 찾아갈지도 몰라. 이 남편도 마찬가지야. 뭐 좋아하는 반찬 어쩌고 저쩌고 술안주 좋아하는 안주 해줘야 이런 되잖아. 짓거리를 할 해줘야 때부터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언니가 훨씬 나쁜 년이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지혜갑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은 아닌가 봐요. 저희가 사실 아까 이제 엄 변호사님한테 이런 사건 해보신 적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런 사건 했었어요. 내 남편, 내 남자만 탐내는 동생년. 있었잖아요. 네, 마사지 해준다고 막. 그럼 동생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연자분이 그걸 건너뛰시고 지금 바로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너무 충격이라고 하는데 항상 지혜갑을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생활에 항상 틀어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심장이 뛰지 않아. 그녀한테 있었던 일이 나한테 일어났군. 차분할 순 없겠죠. 차분할 순 없겠지만. 이렇게 막 정말 나한테만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이해 안 가는 포인트가 아까 그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푼 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언니랑 나랑 내 남편이랑 셋이 친한 사이잖아요. 이미 셋이 같이 맨날 그 언니네 가게 술 먹고, 그러니까 친할 수 있지. 그래서 어느 날 자기랑 싸우고 언니네 술집에 가가지고 둘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실수를 했대. 이것도 너무 큰일이지만 그래 술 취해서 그랬다 치자. 근데 그 후로도 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지금 본인이 형부가 바람 피워서 이혼을 했다면 그 이혼할 때 아픔을 본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동생에게 똑같은 아픔을 지금 안겨줄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한 달 정도나? 지속적인 만남을? 야, 내 친자매. 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우리 너무 같은 진짜. 부모를 공유했다고, 같은 인생을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 봤잖아. 내 남편이 바람나서 내가 이혼한 그 경험을. 아닌가? 형부가 바람을 형부가 피웠지만 바람을 언니가 맞아. 맞바람을 피웠을지 몰라. 그렇죠. 이것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사실은 자기네 친정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기가 바람나서 이혼 당한 걸 수 있어. 또 추리극장 넘어가네요, 오늘. 근데 아이가 언니가 그런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한테, 친자매한테 다시 한번 똑같은 더 큰 충격인 거죠, 이거는. 더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일단 어쨌든 이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같이 남편을 용서해주고 혹시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요? 네, 남편 만약에 언니랑 의절하고 남편 용서해주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아니, 제가 듣기로는 김호진 총수가 이 방송을 만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혼에 대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 이혼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간접으로라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혼 취지 방송에 매우 적합한 사연이다. 더할 나위 없이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이혼에 적합한 이혼하다. 사연이다. 이혼에 적합하다. 이혼 말고는 답이 없고 이분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돼요. 최대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아기를 이분이 키우실 예정이고, 그리고 양육비 위자료를 다 받아낼 건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 친족 혈육이면은 위자료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무슨 친족 혈축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었을까? 그거는 네. 친족상 노래를 연결시킨 게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외에는 그러니까 생각들이 이거는 없거든요. 예.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재산 범죄 관련해서는 아, 전혀 상관없나요? 아니요. 그쵸. 맞아. 맞네. 재산 범죄에 관해서는 뭐 고소를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그러니까 처벌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 범죄에 관해서는 만약에 이제 언니가 내 물건인 남편의 마음을 훔쳐갔다. 그러면 이제 친족상 노래가 적용돼서 아까 그게 이제 고소를 뭔가 해야지 처벌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재물에 해당되면 그런 재물. 거야.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근데 같이 살지 않는 언니가 내 남편의 마음을 훔쳐갔다. 그러면 고소를 해야지 처벌되는. 그러니까 그건 이거는 굉장히 하이 코미디인데, 그쵸? 굉장히 하이 코미디죠.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아니, 남편의 엄마- 마음이 물건이 아니고서야. 근데 그러니까. 위자료로 가게를 받아내고 싶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받아낼 수 없지 않나요? 상간녀 소송? 동네 호프집이라서 보증금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보증금. 이 보증금에다가 빨리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남편과도 이혼을 할 거고 이 상간녀랑도 어쨌든 간에 소송을 할 건데 남편과의 이혼이 먼저 끝나진 않을 거예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상간녀 이혼을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언니가 휴업 중이잖아요. 네. 아이고 빨리 언니 그 가게 보증금에다가 가압류를 해라. 왜냐면 언니가 휴업 중이고 바로 보증금 받아갖고 나가면 어떡해. 집주인한테. 큰일 났네. 급하네요. 네. 지금 언니가 이 방송을 더 먼저 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먼저 볼지 그쵸, 몰라. 속도전입니다, 이제는. 이거는. 네. 응.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정말 뭐 위자료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받아서 또 아이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사연자분이 얼마나 분노에 치밀었겠어요. 어떠신가요, 원 변호사님? 네네.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면서 이 여성분의 지금 분노를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해소해야 될까요? 제가 몇 해 전에 네. 꽃갱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삽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변호사를 찾아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받아봤자 얼마 받겠어요? 위자료.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언니한테 받아봤자 1,500, 2천만 원. 남편한테 많이 받아야 3, 4천. 양육비 받아서 그죠?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뭐 혼인기간도 길지 않고 뭐 쥐뿔도 없으니까. 결혼 생활 5년. 그렇죠. 예. 이거는 법적인 것,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위자료 언니든 뭐 남편이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 양육비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이게 언니가 호프집을 하는데 언니 돈 벌어준다고 언니 도와준다고 간 건데 그죠? 술집 많은데 왜 거기를 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술 먹을 거. 언니 호프집에는 내 친구들 이런 모임 같은 거 그냥 해주고 자기 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면 되지. 거기서 남편이랑 언니랑 셋이 술을 마신다. 이거 저는 예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아 진짜요? 그쵸. 아니 그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아 나는 내가 친언니가 있어. 근데 우리 언니가 호프집을 해. 그러면은 당연히 내 남편이랑 가서 되게 친하게 같이 술도 먹고 너무 보기 좋잖아. 아니 가족끼리. 그럼 가족끼리도 그렇게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게 예견된 참사라면 모르는 사람들은 더 데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 엮여도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언니네 호프집에 만약에 내 동창 남자친구를 그쵸. 데려가서 둘이 엮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건 예쁜 사랑인데. 그게 내 남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연 변호사님이 이게 뭐 예측이 가능하다,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 해주셨는데 그거 너무 앞서가셨어요 지금.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저라면은 일이에요. 저라면 여기 가서 술을 안 마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엄 변호사님 집에서만 술 드실 것 같은데 아니 아내를 어디도 못 가게 할 거야. 집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짝이 맞으면 같이 놀아도 아무 탈이 안 납니다. 맞아요. 저는요 짝 안 맞추고 노는 거 그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갑자기 또 이제 포커스가 다른 데로 왔어요. 진짜 저는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짝 안 맞추면 놀지를 마세요. 일단 이제 언니네 집에서 호프집에 갈 거였으면은 남편하고 남편 친구를 데려갔어야 된다. 그렇죠. 짝을 맞춰서 놀아라. 가급적이면 괜히 그 혼자 있는 사람이요. 탐을 낸다니까요. 그냥 탐이나 옆에 있으면 더 좋아 보이고 만약에 이 남자가 혼자서 동네 손님이었으면 또 몰라. 그런데 내 동생이 같이 데리고 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기도 하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연다니까. 짝이 안 맞는데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짝이 안 맞는 자리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온 가족 관계를 다 경계해야 되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렇게 남의 남자 여자를 탐내는 사람들은 일단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다가 남의 남자 여자를 탐내는 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내 동생 남자잖아. 말이 안 귀엽잖아. 돼. 내 동생 남자잖아. 아니 내 동생 남자니까 더 귀엽지. 나보다 연할 거 아니야. 아니 그 동생 남자가 그러면은 자식의 그까지 탐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진짜로. 대박장 드라마. 며느라기 막 이러면서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진짜 이거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신세계가 특이한 몇몇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포커스는 그거예요. 약간 이게 어떻게 나한테만 어떻게 이런 특이한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게 그렇게 아니다.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일상적일 수도 있고 보세요. 내 친구가 만나는 남자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친구가 오랫동안 만났어. 그러면은 그 남자에 대한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없을 때 뭐 하여튼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내 뭐 친한 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안심하는 그 안심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텐 절대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게 되게 둘 중에 한 명만 정상이어도 이런 일이 없어요. 맞아요. 둘 중에 한 명만 왜냐면은 성향이 지금- 맞으니까 서로 안 예, 예. 지금 저는 신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의 어떤 이제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을 차라락 돌려봤는데 친구, 남자친구, 오래 사귄 친구의 남자친구. 그래서 오래 봐서 편하고 잘 알고,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더 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런 만남의 자리에 내 친구가 없이 그 남자친구랑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막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거는 손문선 아나운서가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매력적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언니를 보세요. 이 언니는 어쨌든 간에 이혼하고 호프집을 경영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야. 내가 누구든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내 친구의 남자를 만납니까? 굳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등한 상태에서라면 내 친구의 남자인데 나한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동안 더 열린 마음이 된다는 거지. 더 매력적인 사람이 왜 하필 남자 많은데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왜 그 남자랑 만납니까? 아, 그래서 남자도 뒷불도 볼 게 그렇죠. 없어서 서로 눈이 맞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데. 이게 이게 하여튼간 이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아유 그러니까요. 아니 이분이 뭐야, 설득당한 거야, 지금? 설득된 거야? 이 언니요. 이분이 매력적인 이성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남자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 쥐뿔도 없는 쥐뿔도 없는 남자가 이 집에 와서 돈은 얼마 제대로 내고 먹었겠어요. 술값을 장사해준다고 왔겠지만 언니가 서비스 스페셜 안주 얼마나 이게 편해. 이 쥐뿔도 없기 때문에 자꾸 공짜로 먹으러 간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하지? 이 사람 여기 가서 서비스 안주 먹으면서 돈 제대로 따박따박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편함이 있어. 이 언니도 편함이 있어. 이게 서로를 연결해 주는 거야. 내가 힘들 때 다가오는 남자를 제일 경계하라. 그쵸, 맞아요. 라고 했는데 경계 잘 안 된다. 그쵸. 왜냐면 내 마음이 힘들거든. 힘들거든. 어디로 기대고 싶거든. 받아주고 싶거든. 그리고 이 남자분도 쥐뿔도 볼 게 없다라고 아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쥐뿔도 볼 게 없는 거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른 여자를 꼬실 능력도 안 돼. 내 돈도 없거든. 근데 이 언니가 맨날 서비스 안주 해주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챙겨주고 솔직히 이 사연자분은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집의 중심이지 이 남자가 집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니는 뭐야? 야, 이 손님 아니야 손님. 나를 막 되게 왕처럼 떠받들어줘. 그렇지. 근데 이거 되게 소름 끼친다. 근데 내 여자랑 닮은 여잔데 심지어? 언니니까 닮은 여잔데 그 내 여자의 어떤 장점만 갖고 있어. 나. 그렇지. 잘해주는 것만 있어. 나를 왕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딱딱 해주고 스페셜 안주 주고 술값도 안 받고 술값 받겠어? 내가 말했지만 없는 남자들이요. 연상을 만나는 이유, 동갑을 만나는 이유 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있지? 없는 남자니까 공짜로 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그렇다. 맞다. 저희는 옳다구나. 욕먹을 얘기하고 이제 보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맞다고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퍼주는 여자, 자기한테 베푸는 여자랑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연상이든 뭐든 만나게 되어 근데 있어요. 그 처형만 아니면 되잖아요. 언니만 아니면 덜 그렇지, 그러는데 언니만 아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좋았겠죠는 아니고. 아니, 너무 모든 게 이제 이혼을 위한 중점으로. 불륜 권장 방송. 나 왜 엄연호사님만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말리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이거거든요. 언니만 아니었으면 깔끔하게 이혼하고. 남편만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로. 그러니까 언니가 다른 남자를 누굴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언니만 아니었으면. 찝찝함 없이 이혼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그냥 이 남자랑 이혼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왜냐면 이 남자가 돈이 너무 없어서 받을 게 없어요, 변호사님. 울 게 아니다. 어차피 이놈이랑 같이 살면 어차피 없을 거다. 어차피 더 안 좋아. 인생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자체를 최대한 많이 정말 이 남자가 우리 엄 변호사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미안함이 남아있을 때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해라. 그래서 적극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안함이 남아있을 적극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엄 변호사님께. 계좌번호 나가는 겁니까? 그냥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평범하게 소송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크지가 않거든요. 재산 분할도 남편한테는 뭐 마찬가지고. 3천만 원에서 뭐 커야 약간 더 나기도 하고 진짜 언니 뭐 적다. 그죠? 뭐 한 많아야 2,1,500 이럴 텐데요. 그 말고 이런 경우 협의 이혼을 해야죠. 뭐 위자료를 크게 양육비도 뭐 약간 더 크게 그러니까 남편이 좀 미안한 마음에 남아있을 때. 그렇죠. 다 주겠다고 네. 하게끔. 할 때. 그러니까 그 협의 이혼도 저는 처음에는 협의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엄 변호사님의 역할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협의 이혼도 엄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솔직히 협의 이혼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이나 전문가 조언을 네. 듣고 협상에 임하면 훨씬 유리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변호사가 이제 이게 업이니까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수임료 받기 위해서 네. 이혼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뻔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다 꼬셔가지고 꼬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죠? 남을 설득시켜서 그렇죠? 뭐라 할 필요도 없죠. 제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고 미안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합의서를 써주고 뭐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내 배우자와 이제 이성이죠. 나와 동성 친족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친족 아내와 시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절대 만나지 마라. 진짜. 남편과 처형이나 맞아. 처제가 어. 그죠? 같이 있게 하는 곳.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봅니다. 저는. 일반인들 이해 못해.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돼? 명절에 모이지 마. 그냥 명절에 보면 돼. 명절에 하고 어른들 생신 때 보면 예. 여러 명 있을 때. 네네. 그때도 이제 남녀 나눠서 앉고 그거 아니고 뭐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산이란 말이 나. 뭐 어쨌든 나의 우리 언니가 예를 들면은 아니면 내 친구가 너무나 매력적인 여성이다. 그러면 내 남자를 아무리 백날 데리고 가도 절대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지희 아나운서랑 송문수 아나운서가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두 분이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이거는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렇다고 하죠. 눈이 맞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남자가 많은데 내 친구 남자랑 눈이 맞겠냐? 왜 남자가 많은데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 자, 어쨌든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제일 핵심 포인트는 이미 이혼하려고 결심을 하셨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혼 무조건. 네. 근데 양육비 위자료보다도 이제 언니한테 사실 너무 그 배신감과 괘씸한 마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도 위자료 같은 거를 물고 싶은데 친족 혈육이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절대 아니고요. 예. 똑같이 위자료를 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 근데 다만 금액은 그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서 남편분하고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산 분할 같은 걸 생각했을 때 크게 재산이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리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협의적으로 돌려서 남편이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을 나눌 건 없지만 내가 장래에 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를 지급하기 약속을 둬야겠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안 얼마씩? 했으면, 네, 예. 양육비 명목으로. 양육비든 위자료든. 가장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압류. 네네네. 언니 가게. 이 언니가 튈 것 같아. 언니 튈까봐 걱정이에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휴업 간판 걸어놓고 지금 보증금 월세도 안 낸다면 보증금이 까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증금이 계속 까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언니가 가게를 내놓고 보증금 빼갖고 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자기가 여기 더 이상 이 동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언니 가게 보증금에다 가압류하는 방법. 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사연자분 말고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 기회에 그냥 부모님 뭐 잘 모시면서 또 아이하고 같이 새롭게 또 삶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네. 일단 되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그냥 바람 피는 걸로 이혼하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언니랑 이제 평생 거의 의절해야 되는데 그럼 또 부모님 마음은 또 얼마나 부모님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걸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언니 가게부터 일단 가압류. 맞습니다. 네, 가장 그리고 먼저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분은 빨리 이혼 진행하셔가지고 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너무 이제 이걸 좀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실 뭐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 위자료를 챙기셔야 됩니다. 양육비와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마음으로라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혜갑에서는 좀
충격적인 사연. 충격적이에요, 좀 사실. 네, 그리고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말하는데 저는 아까부터 중간부터 든 생각이 혹시 진짜 이 미친 사람들이 친언니하고 지금 자기 남편하고 이 미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혹시 이혼하고 둘이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굉장히 높아요. 생각해요. 높아요. 근데 말했잖아요. 이 남자 쥐뿔도 없거든요. 이 남자 쥐뿔도 없어. 이 언니는 외롭고. 그래서 둘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둘이 뭐 그렇게 살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다.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아도 무슨 상관이야. 아,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네. 그 혼인신고까지 해서 하다 정말 진상이죠. 아, 근데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 받아주죠. 근친혼이라서 혼이 금지되는 거라서. 아니, 근데 저는 차라리 둘이서 살면 괜찮은데 이 둘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멀쩡한 사람 또 마음고생 시킬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가족끼리 이러지 말라고요. 이러지 마, 정말. 하루 가서 막 망신 당하고 그러니까. 막 경찰에 잡혀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연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지혜갑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풀어보고 있죠.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뭐 내가 썼다가 괜히 나인 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조금 변경을 해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 알 수 없게 누군지 알 수 없게 뭐 2살 배기 딸이라고 하면 12살로 바꾸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걸리는 부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절대 알 수 없게 해서 같이 포인트만 짚어가지고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법적 조언과 함께 또 다른 조언들까지 첨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동물에 가서 침팬지라에 보면은 그놈이거든요. 그놈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일 거 알 것 같아. 이혼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세 가지 패턴밖에 없으니까 사실 내일이라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사연도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맨날 몇 똑같아. 가지인데 네. 이제 디테일이 달라지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사람 인간 반사 다 똑같다. 그냥 침팬지다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사연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갑니다.